달에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부자세요? 아, 걔 원래 잘 사는 집 아들이잖아. 미국 유학 갔다 온 애잖아. 네. 미국 안 가봤거든요, 저. 가게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최고의 상권은 없다. 네. 최고의 점포도 없다. 최선의 선택만 할 수 있는 거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이냐?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종합 플랫폼 땅집구가 MZ세대를 사로잡은 창업주들을 직접 만나 업종 선택에서부터 상권 입지 선정, 성공 비결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30, 40대 이상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입지 영등포에서 미국 LA에 있을 법한 한인타운 컨셉의 소갈비집을 차려 대박을 낸 청기어타운 영등포점 양지삼 대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갈비 먹으러 가는데요. 소갈비 좋아하세요? 아, 소갈비 좋아해요. 소갈비 좋아하세요? 돼지갈비 좋아하세요? 돼지보다는 좀 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군요. 오늘 소갈비집 갑니다.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여기 지금 영등포 그 먹자골목 그 골목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먹을 데가 많네요. 여기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돼 있는데 아까 오시다가 혹시 보셨어요? 그 타임스퀘어? 그리고 또 신세계백화점. 역 밑에는 뭐 지하철 쇼핑센터? 뭐 이렇게 잘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영등포역에서 출발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도보로 한 7분,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저기 대로변에서 한번 꺾어서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고깃집으로서 좀 좋은 상권에 입지를 한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는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선 MZ세대의 마음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기어타운의 양지삼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기어타운 양지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청기어타운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머쥐었는데 영등포 상권을 제가 오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상권도 굉장히 좋은데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약간 마케팅의 승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잘 되는 이유가 마케팅을 잘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마케팅이 과연 어떤 게 마케팅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무슨 광고회사를 불러서 무슨 돈 얼마 주면서 이렇게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마케팅이냐, 네. 아니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나만의 마켓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네. 저 또 그 마켓에 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줄이 딱 서 있을 때 어떤 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독특한 그 미국의 한인타운에 여행 온 듯한 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가 와인도 되게 좀 싸게 팔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분들한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마다 다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컨셉 자체가 SNS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또 홍보가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전혀 몰랐다기보다 좀 새롭잖아요, 일단. 네,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바이럴되는 속도도 다르고 네. 반응률도 다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대표님, 이 타이밍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달에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부자세요? 제 직영점이 제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장 평균 매출이 한 2억 5천 정도 돼요. 매장마다 한 15% 정도 수익이 나요. 4천만 원씩 잡으면은 6개면 2억 4천 정도 되겠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자산가셨어요? 저는 식당에서 네네. 이렇게 서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청계타운인 게 떠오르다 보니까 네네. 아, 걔 원래 잘 사는 집 아들이잖아. 네. 또 미국 유학 갔다 온 애잖아. 네. 근데 미국 안 가봤거든요, 저. 그래요? 저 진짜 죄송하지만 미국 안 가봤고 저는 식당을 25살 때 일을 했고 네. 30살 때 창업을 했어요. 네. 가게를 여러 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치킨집, 뭐 족발집, 횟집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네네. 누가 나한테 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
제 설명이 길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의 대표 브랜드가 필요하다. 네. 25살 때부터 일을 해서 30살에 창업을 네. 한 건데 그럼 25살 때부터 달에 얼마를 모아서 30살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지금 40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15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식당의 인건비가 한 12시간 일하면 네. 한 130에서 140 받을 때예요. 돈을 모을 생각 하지 말고 돈 쓸 시간을 없애자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낮에 일을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다 모았어요. 130, 260, 390 뭐 그렇게 했죠. 영등포에서만 되게 많은 가게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영등포에 입지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등포라는 키워드 자체가 되게 오래된 키워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 영등포는 옛날 때부터 있었던 키워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권을 소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방대하겠죠. 네. 그러면은 매머드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된 상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등포는 딱 거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쇼핑을 원하는 20, 30대도 물론 많지만 옛날부터 이 동네에 왔던 50, 60대도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서부권에서 사람들이 올 때, 동부권에서 사람들이 올 때 모이기가 좋잖아요, 이 동네가. 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 모이기에도 좀 적합한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등포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 동네 선택한 건 아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일했던 장소가 영등포예요. 좀 본인이 익숙한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가게 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좋은 최고의 상권은 없다. 네. 최고의 점포도 없다. 최선의 선택만 할 수 있는 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이냐?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집이나 네.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를 중심으로 잡고 3km를 그려라. 네. 그 3km 안에서 제일 큰 상권을 A라고 생각해라. 네. 그 다음 상권을 B라고 생각해라. 네. 그럼 A, B에 부동산을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네. 내가 임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뭐 좋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는 보증금은 얼마까지, 권리금은 얼마까지, 네. 임대료는 평당 얼마까지, 네. 평수는 몇 평. 이거를 자료를 뿌려놓으면 점포가 백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정확히 말해야 돼요. 비싼 건 주지 말라고. 어차피 못하니까 나의 조건이 나한테 맞는 점포만 달라고. 예. 그러면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동네에서 하는 게 아마 실패 확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상권, 입지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진짜 피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상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네. 점포 수가 너무 많다. 결국에 동네 사람 100명인데 점포는 10개야. 그러면은 매장당 뭐 에버리징 치면은 10명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근데 반대로 상권의 사람은 10명인데 점포 하나야. 그럼 다 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점포 개발 사업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적당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포 다 비어 있는데 무권리 점포가 너무 많은 지역은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만큼 상권이 형성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장사가 잘 된다고 봤을 때 사람은 구하기 편하냐,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저는 안 들어가요. 네. 어떤 특정 지역은 왜 안 들어가냐, 장사 잘 될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 안 구해진다는 것도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는 피해요.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네. 결국 힘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마디를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예비 창업자라는 게 네. 아직 창업을 안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창업, 잘하는 창업자가 된다라는 거는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업해서 성공한 창업자가 된다. 그거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창업 안 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아이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을 해봐도 되는 거고, 혹은 저 상권에서 저 점포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일을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구매 결정을 바로 하거나 창업 결정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 예비 창업자, 어차피 예비 창업자인데 그 예비 창업이 1년 미뤄진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까이 가서 보는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백날 봐도 모르거든요. 책을 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한 창업자의 노하우가 잘 전달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